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전문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각도기 박상진입니다. 네. 오늘도 별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시장 내부적으로는 또 활발했어요. 네, 뜨거울 건 뜨겁고 또 NFT 이런 거는 뭐 계속 핫한 것 같아요. 지금 저기가 ETF 저기가 어제 했었잖아요. 우리 연합인포메이션 메타버스 ETF가 뜬다. 네. 야, 잘 오르네 메타버스. 네. 나 거기서 그 본부장님 붙잡고 자꾸 맨날 이렇게 뜨는 거 만들어 갖고 사람들 고점에 골탕 먹이지 말고 운용자 중심으로 한번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ETF니까 해가지고 상당히 당황하게 했는데 오르네 계속. 네, 그런 얘기 고점 아닐까 이제 ETF 고점일 수도 있어. 메타버스 보통 이제 ETF 나오면은 잠깐 반짝했다가 이제 끝나는 경우가 이때까지 많았었거든요. 또 모르겠습니다. 조심하자는 주의예요. 이런 조심하긴 해야 돼요. 하여튼 뭐 사람 많이 모이면 뭐. 근데 해당 관련 주식들도 그래도 겁나 올랐어. 지금 그렇죠. 야 진짜 컨텐츠 진짜 완전 만개했습니다. 네. 나는 없는데. 난 저건가? 실패자인가? 좀 일찍 팔았네. 너무 일찍 팔았죠. 아, 그 주식? 네. 5배 올라간 주식? 그 주식 50% 먹고 많이 먹고 팔았는데 5배 올라갔어. 아쉽습니다. 아니 안 하죠. 이건 전혀 예상 못했던. 딴 세상 저세상이야 이건 저세상. 네, 저세상 주가니까 뭐 네. 저세상 가고 싶진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그냥 지수는 보합이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는 67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100억 매도했고요. 장중에는 사더니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1000억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1500억 매수했고요. 기관이 코스피에서는 1800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00억 매도했고요. 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10년물은 지금 1.67%, 1.68% 정도까지 올라왔고 한국 10년물도 2.4를 소폭 넘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더니 아침에는 은행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 보합세로 떨어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KB금융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았는데 네, 다 조정받아서 마감을 했고요. 네. 오늘 제일 많이 올랐던 업종은 종이목재입니다. 3.8% 상승을 했고요. 전날에 이제 한국 골판지 포장산업협동조합 여기서 약 1000개 정도의 식음료, 택배, 운송업체들한테 골판지 상자 가격 인상안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10% 인상안을 제시를 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출판사들이 요즘 좀 힘들다고 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그 여러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책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책 홍보 받습니다. 책 광고. 우리 책 광고 효과 되게 뛰어나니까 책 판매하실 분은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밑에 달린 이메일로. 의도하진 않았네 이거. 네, 저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핫해지면서 작년부터 해서 진짜 도서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일부 출판사 제외하고는 또 여전히 힘든 곳은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주식 관련 책만 팔렸지. 그렇긴 하죠. 내 평생 처음이 나침반 평생도 처음 아니겠어요? 이렇게 증권 관련 책이 많이 팔린 건 2000년 이후 처음인데 더 많이 팔린 것 같아 이번에. 그런 것 같아요. 출판용 재질 가격도 올해 25% 정도 급등을 했고요. 네. 인쇄용 판 제작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가격, 재본비 이것도 원가 비중에서 한 23% 정도 차지하는데 급등했고요. 출판용 용지 가격이 이것도 많이 다 오르면서 그냥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최근에 또 출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도서 시장이 침체가 되어서 종이값을 곧바로 책값에 전가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예, 요건 대표적으로 이제 자초자산이라고 일컫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비용이 올랐는데 이걸 판가에 전이를 못하면 이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업체들은 참 출판하기 힘들죠. 네, 그래서 참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재지주들은 많이 올랐고요. 신풍 재지가 23%, 대형 포장이 12%, 영풍 재지 7%, 한솔홈데코 5.4%, 세하 5% 정도씩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한 얘기는 아닌데 오늘 직원들한테 가서 왜 책 안 읽냐고 막. 제가 우리 필독도서 한 30권 정도 쫙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절반 가까이가 새 책이야 아직도.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쌍욕을 하고 왔죠. 후배들한테 야이씨 지금 책 안 읽어?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네. 책 좀 읽어야 돼. 말이 쌍욕이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아니 한번 했어. 깜짝 놀래더라. 욕 못 하신다면서 그래. 내가 언제? 난 욕 얼마 잘하는데. 근데 근데 진짜 전 솔직히 말해서 책 얘기만 할 얘기 많은데 전 제가 책을 썼잖아요. 투자의 태도. 그거 쓰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나는 주로 이제 외국에서 이제 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쓴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평생에 역작인 책들을 보다가 난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일필휘지로다가 매일 출퇴근길에 한 달 동안 쓴 책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정도로 책을 써서 될 거냐. 물론 이제 총 제작 기간은 한 6개월 가까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는데요. 출판하고 나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 급하게 쓰시긴 했네요. 한 달밖에 안 걸렸으면.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책들 보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 왜요? 아니 나는 내 책도 부끄러웠는데 내 책이 어엿한 거야. 거기에 비교해 보면 내용이 어엿해. 그래서 심한 책들도 만나서. 아니 거의 대부분 심해. 그래서 와 정말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사실 이렇게 잠깐 핫해진 주식 관련된 책 시장이 여기 좀 편승하고자 편승했지. 많이 이제 출판업계에서도 저자 찾느라고 좀 바빴던 것 같고. 저한테도 계속해서 연락 옵니다. 책 쓰라고. 책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책 읽을 시간도 없는데. 근데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엮였어. 그래서 최대한 늘리고 있어요. 안 쓰려고 뒤로.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많이 올랐던 통신업종입니다. 2.5% 업종이 올랐는데요. 사실 여기서 SKT밖에 안 올랐어요. SKT가 4.7% 올랐고요. KT와 U+는 마이너스 0.6%씩 떨어졌는데요. 전혀 상황이 다르죠. 네,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1일 기준으로 인적 분할 앞두고 있고요. 통신 사업을 하는 SK텔레콤 그리고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 투자 영역을 맡는 SK스퀘어로 인적 분할할 예정이고요. 네. 인적 분할하려면 이제 정리 기간이 필요하겠죠.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거래가 정지됩니다. 더럽게 오래 거래 정지네. 예, 오래 걸리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전망들이 많았어요. 이 인적 분할 가지고 주가가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근데 지금은 이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NH에서는 이제 분할을 통해서 자회사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전체 기업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분할로 인한 거래 정지 이전에 매수를 추천을 했고요. SKT 시총을 16.8조 원, 신설법인 SK스퀘어 시총을 12조 원, 합하면 한 29조 정도 되는 수치를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는 22조 원대입니다. 시총은. 그리고 유한타에서도 합산 시가총액을 26조로 전망을 하면서 분할 전 매수를 하라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옛날 LG화학이 분할하기 전에 3만 얼마였는데. LG화학이 네. 생명과학, 생활건강, 생명과학, 화학으로 나뉘기 전에 주가가 3만 얼마였어요. 그렇군요. 제가 그걸 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요? 그리고 또 그것도 짤끔 먹고 끝나버렸죠. 분할되고 지금 이 가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살만 얼마였다니까? 그게 지금 이 가격이야. 뭐 따로 뭐 없었어. 붙이고 하는 거 없었어. 뭐 사실 주식시장에서 과거를 보면은 아쉬운 거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이거 보시는 분 중에 그분이 계실 거야 분명히. 그때 나하고 그 작업을 같이 했던. 나한테 너무 고맙다 그랬어. 그 당시에 그분 수익 많이 안 나고 있었는데 그걸로 수익 꽤 났거든.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참 요즘 그 주식 그만큼만 갖고 있었으면 인생 역전됐다 진짜. 복권보다 더 했다. 그렇죠. 저는 2017년에 테슬라가 제가 처음으로 산 해외 주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오른 거 생각하면 정말 조금 먹었죠. 네. 저는 그래도 지난번 $800에 조각주 팔았어요. 그랬어요. 조각주. 탕수육 사주세요. 그럼. 맞아. 지난번에 나 사기로 한 거 아직 안 산 거 아시죠? 그거 아직도 안 샀네요. 이렇게 선배한테 줄 건 안 주고 말이야 맨날. 아이고 까먹고 있었어요. 받을 거는 딱딱 받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좀 다음 주에 바로 쏘겠습니다. 공정한 사회 만듭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KB금융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순이익이 1조 3천억 정도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1.2조 원인데 상회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나왔고요. NIM이라고 하죠. 순이자 마진도 전 분기 대비 한 2bp 정도 소폭 개선이 되었고요. 네. 원화대출금도 3.4% 전 분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대출금도 많이 올랐고 금리도 많이 올랐겠죠. 전분기 대비는. 그래서 뭐 실적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22년부터는 주주환원 정책도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분기 배당도 추가로 도입을 하고요. NH증권은 오늘 목표가를
KB 목표가를 53,400원에서 74,000원으로 상향을 시켰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KB금융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네. 21년에서 23년까지 추정치를 각각 1에서 한 2%씩 소폭씩 상향을 했고요. 목표가도 8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시절의 밸류에이션인 PBR 0.47배, PER 5배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우 싸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싸네요.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0.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시중은행들도 다 보합세를 유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0.3% 올랐거든요. 하이닉스가 2.3% 오르고 삼성전자가 이제 하락을 좀 멈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좀 그친 것 같습니다. 큰 수급 특징은 없었고요. 그렇다고 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왜 멈춘 것 같습니까? 디램 가격 전망에 대해서 네. 이제 악재는 다 나왔다라고 인식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내년도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좋아질 것도 염두를 해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도기 TV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멈췄다. 뭐 이렇게 사는 거죠 뭐. 그렇죠. 오늘 네. 금요일이니까 뭐 기분 좋죠. 금요일이니까 뭐. 네. 예.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DM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메모리 생산 라인을 비메모리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경기도 이제 화성 사업장에서 12인치 웨이퍼 기반 D램을 생산하던 11라인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미지 센서 생산을 위해서 S4 라인으로 전환을 했고요. CIS. 예, 그리고 13라인도 재정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아직 삼성전자에서는 요거를 아니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13라인에서는 이제 월 10만 장의 D램이 생산 중이고요. 이미지 센서는 D램과 공정이 한 80% 정도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전환 배치가 수월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공정 전환을 한다면 내년 2분기부터 삼성의 D램 재고가 소진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생산이 주는 거겠죠. D램 생산 라인을 다른 걸로 바꾸면 D램 생산이 줄어드니까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네. 오히려 D램 가격이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2020년 기준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소니가 48%, 삼성이 20%입니다. 예, 소니가 아직 한참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격차는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유안타 증권의 이재윤 연구원은 13라인의 전환 투자가 진행이 되고 공급이 줄면서 공급 과잉은 일시적 기후에 그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공급 과잉 때문에 D램 가격은 뭐 내년도에서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앞섰었는데 최근엔 조금 반대되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공급 업체의 헤게모니가 과거보다 월등히 강해졌어요. 그거를 깔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옛날처럼 박터지게 경쟁 싸워가지고 너 죽자 나 죽자 식으로 하면 적자 내면서도 막 출회를 하죠, 물량을.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업체가 너무 없어요. 그런 거고. 근데 지금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냐면 필름이에요, 필름. 디지털 필름. 이 이미지 센서라는 게 그래서 카메라 뒤에 하나씩 다 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메라의 사용량이 이제 광범위하게 계속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죠? 앞으로는 초인종 앞에도 카메라가 달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미 달려 있나? 초인종이요? 집 문 앞에도 이미 다. 인터폰에 달려 있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건 이미지 센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요. 그거 예를 들어 다 녹음하는 식으로 다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 제가 보기엔 확장될 거고, 이 부분은 저는 소니보다는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능력이 있는 삼성이 훨씬 더 싼 가격에 이거 공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니보다 먼저 2억 화소를 먼저 가긴 했어요. 그리고 아이소셀 기술인가 이런 것도 삼성만의 독특한 능력이에요. 이 차단벽을 만들었어요. 그 색감에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색감 표현도 잘하고, 그래서 나름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삼성이 소니를 이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삼성과 소니는 굉장히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 소니가 훨씬 작은 회사라는 거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넘기면 언제든지 공급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도 역시 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무 안 좋게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계속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텔의 DDR5 지원하는 데스크탑 지원 플랫폼인 엘더레이크, 이게 네. 계속 언제 나올 것이냐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잖아요. 올해 연말이야. 예? 내년 3월 전에 나와 이거는. 근데 어떤 데서는 내년 하반기에 나올 거라고 전망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X 돼. 네. 그럼 우리 X 돼. 또 큰일 나죠. 큰일 나. 안 돼.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근데 이런 전망이 나오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DDR5가 DDR 4가 3를 전환했던 것처럼 이 4를 5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4보다는 조금 더 안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년 내외 정도가 소요될 거고, 다만 가격은 DDR4보다 5가 보통 한 30% 정도 비쌀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40에서 50%까지도 비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안착하는데 무조건 2년 걸려요. 그거는 당연히. 네. 뭐 PC 야, 오늘부로 싹 바꿔. 이게 되나? 공급도 안 시간이 되는데. 걸리죠. 한 2, 3년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건데. 문제는 언제 엘더레이크가 출시되느냐. 내년 후반에 나온다고? 진짜 X야, 이거는. 최근에 이제 인텔 CEO도 단언을 했었는데 에이, 난 이게 딜레이되면 난 패켈싱을 믿겠어.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일단 오늘 시간외로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매출이 아니, 그래서 안 나와서 아직 다 못 봤는데 4, 4분기하고 이 실적 발표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지금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만약에 진짜 이게 그 인텔 쪽에서 나온 얘기면 오늘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면 안 된다고 보는데. 안 올랐어요. 하이닉스는 2% 올랐죠. 그러니까. 삼성은 안 올랐어도. 하이닉스가 훨씬 더 메모리 업체니까, 반도체 업체니까 삼성보다는 이렇게 올랐으면 안 된 것 같은데. 좀 이상한데? 네. 네, 아니길 바랍니다. 네, 아니길 네. 바랍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어저께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지분 40%, 60%씩 갖고 있는 포항의 양극재 공장을 준공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캐파를 갖춘 양극재 공장이고요.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연 36,000톤의 하이니켈 NCA 양극재가 생산될 예정이고요. 약 40만 대의 전기차에 탑재될 분량입니다. 추가로 이제 동유럽 공장 건설 계획도 다음 달에는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도 한 4-5개 주와 인센티브를 놓고 공장 건설을 협상 중입니다. 네. 여기서는 SK온을 중심으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장 계속 지으려면 추가 자금 조달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런 데들을 자회사를 2024년도쯤에는 IPO할 계획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니까 주식시장 참 좋은 거야, 그지? 4월 빨리 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가 되니까. 네, 이런 증설 소식에 오늘 그래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소폭 상승을 마감을 했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3.3% 하락, 일진 머티리얼즈가 2.3% 하락, LNF가 1.5% 하락을 했고, 어제 LNF도 이제 해명 공시를 했고 여러 증권사들에서도 이거 악재 아니다, 추가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뚜렷한 반등은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3% 넘게 빠졌는데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습니다. 3분기 매출이 5,050억 나왔고요. 전년 대비는 30% 증가한 수치지만 컨센서스가 5,170억인데 여기에 미달했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62% 상승한 314억이 나왔는데 컨센서스는 370억이었습니다. 많이 미달을 했고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자재 비용 상승 그리고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2차전지 그래도 매출은 확실히 느는 건 맞네요. 네. 30%면. 30%면 많이 늘고는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 원자재에 대한 투기 세력을 감시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계속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가격도 계속 떨어지면서 오늘 조일 알루미늄이 11% 추가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많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철강주도 약세를 보였고요. 세아베스트리 마이너스 5%, 현대제철 마이너스 3.5%, 포스코 마이너스 2.4% 기록하면서 철강 업종이 오늘 2% 하락하면서 제일 많이 빠진 업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헝다그룹이 이제 달러채 이자를 조금 상환했습니다. 네. 9월 23일에 상환하지 않은 달러채 이자 약 1,000억 원 정도를 상환을 완료를 했고요. 하지만 이거 끝은 아니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월 29일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갚아야 될 달러채 이자가 4,750만 달러 있고요. 30일 그 다음 날에도 1,425만 달러가 또 있습니다. 네, 이자 계속 내야 되고 이달 12일에 달러채 3건에 대한 이자 1.5억 달러도 현재 미상환 상태이고요. 네. 아직 이자 지급일로부터 30거래일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디폴트는 아닙니다. 네, 10월 29일 날, 9월 23일 그 이자 갚았던 것처럼 조만간 갚으면 해결이 될 텐데 최근에 이제 계속 이 지분 매각 관련된 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부동산 서비스 자회사인 헝다물업 지분을 매각하려 했지만 최근에 협상이 결렬됐고요.
헝다 이외에도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하이힐드 채권은 지금 계속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 이민은행장도 그렇고 중국 당국에서도 이걸 시장 리스크로 이제 퍼지지는 않을 것이다. 잘 네.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영향은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번 그래도 그냥 여유 있는 금요일이죠. 네, 시간 오늘은 참 뭐 잘 가네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벌써 연말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10월 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올해는 참 시간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일만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작년에도 빨리 갔고 이게 계속 루틴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빨리 갑니다. 무섭네요. 빨리 그래서 많은 걸 경험하세요. 알겠습니다. 나 삶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저하다가 나이를 다 먹었어. 뭐 이렇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